안녕하세요.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어패류를 먹은 다음날 설사 등의 식중독 증세를 일으켰대요. 자, 한번 볼게요. 어패류를 먹었다고 했어요. 우리 특징적으로 특징적으로 배웠던 것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선생님들한테 장어, 고기 우리 장어고기 있잖아요. 장염 비브리오, 어패류 이렇게 같이 기억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패류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어패류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특징적인 거 같이 가지치기 연쇄적으로 기억해야 되죠. 어디에 또 나오냐면 우리 미나마타병 뭐였죠? 미나마타병 하면 수은 중독, 중금속에서도 수은 중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특히 특징적으로 어패류를 통해서 이 수은 중독이 잘 걸리거든요. 중금속 쪽에서 어패류가 나온다 하면 대부분 수은 중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다음 또 나머지 중요한 것들도 보고 갈게요. 자, 살모넬라 뭐 기억나죠? 살모넬라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살모넬라는 일단 자, 장티푸스의 원인균이죠. 장티푸스. 살모넬라 식중독 있었어요. 자, 잠복기가 24시간 정도 되고 돼지고기. 살이 많은 거 돼지고기죠. 살이 많은 거 돼지고기 이런 식으로라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이 많은 거 돼지고기. 돼지고기가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보툴리누스 봐야 되겠죠. 자, 보툴리누스 너무 중요해요. 왜요? 식중독 중에서 치사율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자, 보툴리누스는 통조림, 소세지. 이 통조림 같은 경우 통조림 캔이 공기가 통하지 않는 현기성 상태인 거죠. 현기적인 상태에서 식중독이 잘 걸린다. 자, 그러면 포도상구주는 뭐가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에서 이완율이 가장 높습니다. 유효기간 진한 케이크, 이완율이 높다. 뭐 장독소, 엔테로톡신 다 포도상구균과 관련되어 있는 특징적인 증상들이고 무스카리는 뭐죠? 그죠? 광대버섯이죠. 자, 특징적인 식중독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한번 볼게요. 또 식중독이 늘어난 이유, 그쵸? 우리나라 급식도 증가했고 특히 가족 외식이 증가했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죠? 가족 외식이 증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식중독성 질환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먹고 마시는 음용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음용수는 우리 먹고 마시는 거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이 도대체 이 음용수에는 분변과 수질오염의 지표인 대장균이 100ml당, 100cc당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을 것 기억하세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면 효과가 있는 질환. 니트로글리세린은 사실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문제가 그동안도 많이 나왔었죠.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면 언제 효과가 좋죠? 그렇죠. 협심증에 효과게 발현해요. 그 다음에 협심증 말 그대로 심장이 좁아진 거죠. 협소한 증상인 건데 그런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니트로글리세린은 뭐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 확장제라고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니트로글리세린 또 뭐 기억하시면 좋냐면 기초 영양에서 얘 어디다 보관할까요? 그렇죠. 빛을 차단하는 갈색 용기 아니면은 이거 차광 용기라고도 하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더 기억한다고 하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우리 설화 투여하잖아요. 영양에서 같이 설화 투여가 가능하다 하는 거 같이 앞대가리 따서 니페디핀이 또 있어요. 니페디핀도 설화 투여가 가능하거든요. 얘는 어떤 약이냐면 칼슘 기량제로서 혈압제 항고혈압제입니다. 얘도 설화 투여 가능해요. 자, 기량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기량 작용한다. 효과가 발현하지 않는 그 반대 작용을 일으키게 하거나 상쇄 작용을 일으키게 한다 하는 거 기량 작용의 의의죠. 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것들 한 번만 더 보고 심근경색증 하나만 보고 갈게요. 이 심근경색증 같은 경우에는 니트로글리세린의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쓰죠?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을 쓰죠. 모르핀을 지금 심근경색증, 심근에 괴사가 있는 거거든요. 심근에 괴사가 있어요. 협심증은 괴사 없죠. 모르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서 IV 하죠. IV 뭐예요? 정맥 주사한다. 꼭 아셔야 되죠.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요양병원에 입원한 B씨가 퇴원시 정해진, 이미 정답이 나왔죠? 정해진 입원 진료비를 냈대요. 정해진 거 냈으니까 당연히 포괄수가되죠. 우리나라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 질환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냥 아예 딱 문제에 질병명이나 그 수술명을 적어놓고 어떤 수가 적용했는지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뭐 있었어요? 자, 백내장 수술 있고, 편도절제술, 제왕절개, 그 다음에 충수절제, 이런 것들 포괄수가제 적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다른 것도 뭐 볼까요? 행위별 수가제, 진료비 따로 검사를 따로 되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이 선호한다.
그 다음에 또 행위별수까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써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도제 뭐 있을까요? 인도제 단골 의사, 뭐 사람 수가 정해져 있어요. 환자 수를 정해놓는다. 이 사람 인자에다가 두가 머리도 짜거든요. 기억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봉급 같은 경우는 봉급, 월급 받는 거. 4번 국가의 건강 수준이나 보건 수준 지표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얘도 문제가 많이 나오죠. 한 국가의 건강 수준, 보건 수준 평가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영아 사망률.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다음 중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 공식을 물어보거든요. 자, 영아가 몇 살이에요? 영아가 0세에서 1세까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연도 총 출생아 분해, 특정 연도 총 출생아 분해 같은 해 1세 미만의 사상아수 곱하기 1000. 그래서 다른 공식 같은 경우는 그 값을 제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위에 있는 분자만 정확히 기억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해에 1세 미만의 사상아수다. 이게 이제 영아 사망률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 또 하나 더 한다고 하면, 자, 여기서는 국가의 건강 수준, 보건 수준 지표로 물어봤어요. 지역 사회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거, 지역 사회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조조영아 보블레, 그래서 조출생률, 조사망률, 영아사망률, 모아비,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과다 투여했을 때 저혈당의 효과가 신속하게 있는 거, 저혈당일 때 신속한 효과 나타날 수 있는 오렌지 주스 있죠. 자, 오렌지 주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서도 나올까요? 영양 쪽에서. 적혈구 헤모글로빈의 부족으로 올 수 있는 빈혈일 때 우리 뭐 먹어요? 철분제 먹잖아요. 철분제는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때도 나오게 되죠.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 당뇨일 때도 나오고 빈혈일 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요. 우리 여기서 또 맞아 볼게요. 자, 철분제 색깔, 그쵸, 구강착색 일으킬 수 있어요. 치아 까맣게 변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빨대와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도 까맣게 보일 수 있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 기본간호에서 대변 검사 앞두고 있다. 근데 철분제 복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변 검사 대변이 까맣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철분제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는 며칠간 아니면은 그 철분제 복용을 미룰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빨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빨대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안 되는 경우들 언제 있었냐면, 빨대를 통해서 공기도 같이 먹거든요. 자, 인공루 빨대 제한. 그 다음에 치과에서 임플란트 했다면 저기 6개월간 특히 조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 빨대 안 합니다. 빨대 가능한 거, 구강착색 있을 때, 약 먹을 때 빨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기본간호에서는 그 대상자가 특히 노인병원, 뭐 요양병원 같은 데 보면은 물 벌컥벌컥 안 마시잖아요. 빨대 달린, 빨대 부착된 컵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노인들, 연화반사가 떨어진 대상자들 빨대 먹을 수 있죠. 자, 이 특징적인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당뇨 또 뭐가 있냐면, 자, 당뇨병, 특히 케톤성 당뇨 환자가 쉬는 특징적인 호흡, 그쵸? 구수마을 호흡. 그 다음에 당뇨의 3대 증상, 단뇨, 다식, 다갈, 3대 증상이 있어요. 당뇨 환자가 또 기본간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특히 발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발톱을 줄로 다듬는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발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발톱 어떻게 잘라요? 일자, 손톱 둥글게, 뭐 티눈, 각질 이런 거는 병원 가서 제거한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소변에서 아세톤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자, 소변에서 아세톤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모성에 가서, 아동에 가서는 뭐가 나오냐면, 당뇨 환자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임산부에게서는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태아 거구증, 아기가 커질 수가 있어요. 태아 거구증, 양수 과다증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특징적인 거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5문제 마칠게요.